제38회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법주사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인류 평화와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 불교계도 순국선열 추모제를 봉행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진관사가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초월 스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재조명했습니다.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의 성보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청와대가 집권 2기를 맞아 비서실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승창 청불회장이 교체되면서 차기 청불회장 인선이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38회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의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인류 평화와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38번째를 맞은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이번 대회에는 주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비롯해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홍파 스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님들이 일본의 스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일이란 불교문화교류회는 불교를 통해서 양국 간의 공통적인 문화 기반인 불교의 흥륜과 우호 친선의 거듭되는 발전을 지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다 같이 견일 분발합시다. 일본의 스님들은 한국 스님들의 환영에 앞으로 양국의 우호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両国仏教との善隣友好、絆を結び、ソウルにおいて第1回仏教文化交流大会が開催され、早38回の大会を迎えますことは、両国の友好がさらに深まってまいる証であります。 특히 양국의 스님들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에서 세계 평화 기원 법회를 열고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는 모두 부처님 제자라는 공통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씨앗을 뿌리고 가꿔야 합니다. 活発な意見交換と十分な討議がなされますことを念願いたします。今大会によって両国の相互理解、友好親善がますます深まり、世界平和に貢献できますことを記念申し上げます。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 인격 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양국의 스님들은 불교 교류와 청소년 교류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는 지난 1977년부터 4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양국의 스님들은 불교라는 공통 분모로 한일 관계 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 탐방과 서울 조계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모든 교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한일 두 나라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우리의 전통 사찰 음식이 선보여 일본 대표단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대회 오찬 메뉴로 법주사의 지역 특산물인 송이를 이용한 송이국과 고수와 더덕, 가지, 참외, 연근을 사용한 고수 겉절이, 인삼 냉채, 더덕 잣즙, 무침, 참외 무침 등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스리랑카 대통령의 방한으로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두 나라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서울 강남 봉은사에 모여 양국의 전통 음악과 공연을 통해 우호 증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물 흐르는 듯한 검은고 소리에 맞춰 다도시연이 펼쳐지자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자제한 채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국악 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 속에 고운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민요. 귓가를 울리는 구슬프지만 흥겨운 한국의 전통음악에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주한 스리랑카인들이 도심 속 전통사찰 강남 봉은사에 모여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하면서 고단한 타향살이를 잠시 잊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거리상으로는 너무나 멀지만 일불 제자로서 사찰에 모인 것만으로도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이라고는 한 분의 제자로서 또 한 분의 자손으로서 스리랑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세계의 어떤 사람이든 불자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거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스리랑카인들은 주말을 맞아 강남 봉은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국악은 물론 스리랑카의 전통 춤과 음악이 흥겨움을 더했고 친구끼리 혹은 가족 단위로 들른 봉은사에서 한국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에도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여기 이거 있는 거 알고 있고 친구랑 같이 여기 왔어요. 엄청 행복해요. 저기 오래 있는 절에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난해 스리랑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더욱 가까워진 양국은 앞으로도 불교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Bongunsa under the able leadership of Venerable Von Myung for offering such a unique opportunity for our Sri Lankan young people to experience the wonderful temple culture of Korea and also an opportunity to share our unique Sri Lankan cultural traditions with Bongunsa Temple today. 국적과 인종, 언어는 달랐지만 부처님 제다라는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주한 스리랑카인들은 한국의 사찰에서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양국 간 교류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계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제를 잇따라 봉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불교계도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용문사에서 열린 호국영령 추모제 현장을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난 속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에서는 국난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의승병들의 호국정신도 함께 기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불교연합회 수석 부회장 보웅 스님을 비롯해 지역의 각 종단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또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과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인, 신도 등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광주 용문사 주지 성종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번 추모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박하게 싸웠던 호국영령과 의승병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리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의승병이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추모제 참석자들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냈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독립과 호국과 민주의 모든 이 세 가지 정신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지역, 유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국 용사들의 희생을 이끌음으로 전쟁의 참호를 딛고 일어나 지금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주 신광사에서도 다음 달 2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신광사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지방보훈청과 공동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천도제를 매년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불교계가 마련하는 이 같은 추모 행사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영령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모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을 추념하는 천일기도 회양법회가 부산 천마산 중생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초청법사로 참석한 불심 도문대종사는 추모 법문을 통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천마산 인근의 판자촌을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하기 위해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현대식 문화주택을 지었고 그 건물이 지금의 중생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심 도문대종사는 특히 한국전쟁 관련 사료적 가치가 큰 중생사 건물을 잘 보존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문화유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성 스님,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꼽히는 초월 스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서울 진관사가 초월 스님 순국 74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갖고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스님 가운데 한 명인 초월 스님. 스님은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거점으로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일심회라는 항일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스님은 또 진관사 법회를 통해 군 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고 젊은 불자들을 해외로 파견해 독립운동을 펼치도록 하는 등 불교계를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초월 스님이 일제 감시를 피해 진관사에 숨겨놓았던 태극기는 지난 2009년 진관사에서 발견돼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독립운동 당시의 활약상에 비해 생애와 업적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덜 알려졌습니다. 초월 스님의 항일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서울 진관사가 스님의 순국 74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켜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더욱더 굳건한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초월 스님의 항일 정신과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고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백철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백철 스님의 전시관도 만들고 백철 스님 태극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관련된 전시관이 없어요. 그래서 초월 스님의 역사적인 내용하고 태극기를 결합하는 훌륭한 전시관을 만들어야 된다. 참석자들은 특히 스님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수색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세운동이 수색역을 통하여 이제 철도로는 수색역이었죠. 수색부터 시작해서 연신을 통해서 진관사까지 이용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길들도 우리가 은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북 화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 추모 행사가 열린 진관사에서는 초월 스님의 삶과 사상을 그린 이현세 작가의 웹툰이 영상으로 상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의 태극기 사랑을 주제로 한 추모시 낭송과 비파 연주 등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진관사는 초월 스님의 불교 사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애국 희생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보종차의 양산 통도사는 신라시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온 뒤 창건된 사찰입니다. 1400여 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통도사의 성보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류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한국의 3대 사찰이자 부처님 진신사를 모신 불보사찰로 1400여 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전통사찰입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수계의식을 봉행하는 금강계단을 쌓아 법맥을 이어왔고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서 천년고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가람의 대부분이 전수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여러 번의 중창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통도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만큼 다양한 성보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은 유물인 한 3만 여심이 통도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물들을 잘 보관하고 있고 또 통도사 같은 경우는 또 잊어버린 유물들이 별로 없을 만큼 보존을 잘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불교중앙박물관이 통도사의 우수한 문화재와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특별전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는 영축총림 통도사의 성보문화재 107건 161점을 선보입니다. 160여 점이 넘는 통도사 문화재를 서울에서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통도사가 가진 역사성과 특색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보물들이 서울에 놔두게 되는데요. 아마 통도사 창건 이래 1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유물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보종찰로서 통도사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금강계단의 조성 유래, 불상과 경전, 보물급의 공양과 장엄구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건 중인 자장율사를 비롯한 고승들에 대한 유물과 업적도 선보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통도사의 계율 정신을 재조명하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성보가 갖고 있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는 국보나 보물로 이렇게 지정됨으로 드러나 있는데, 무엇보다 그 스님들께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수행과 더불어 아까 안나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빛나는 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불보종찰 통도사를 담아내다 특별전은 다음 달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통도사의 다양한 성보문화재를 통해 통도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사찰의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를 통찰하는 사신학락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첫 번째 사신학락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해 100개의 점찰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생과 현세의 모습을 참회하고 성찰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자들은 이어 국보 55호인 팔상전을 비롯해 법주사 내 다양한 문화재를 둘러보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혔습니다. 사신학락은 사찰의 전통 자기반성법인 점찰과 전통 산사의 문화재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역사 토크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사신학락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마련된 법주사 사신학락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27일까지 모두 7차례 진행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스님들의 포교 원력으로 지난 2013년 결성된 무진회가 지역 불교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무진회는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 교장실에서 8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지난해 불교교리 경시대회 성적 우수자 4명과 불교 학생회 활동 우수자 4명입니다. 전달식에 이어 능인고 법당에서는 불교 학생회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진회 총무, 철룡사 주지 진호 스님을 법사로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과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단체, 바로 불교환경연대인데요. 불교환경연대가 버드나무를 심는 행사를 갖고 생명과 환경 살리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전통 사찰 실륵사를 끼고 있는 남한강 일원의 초등학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불교계 환경생명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마련한 버드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4대 강을 되살리기 위해 강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어린 묘목들을 심는 동안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마음만은 뿌듯하기만 합니다. 참가자들이 심은 나무는 지난해 생태계의 보고인 낙동강 내성천에서 채취한 왕버드나무 묘목으로
실륵사 인근에서 키운 겁니다. 강가에 가시면 나무 한 그루라도 꼭 심어서 염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대강 살리기에 애써주시는 마음은 제가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홍수나 가뭄 예방, 정화와 정수 기능, 미세먼지 제거에도 탁월한 버드나무를 심어 4대강의 녹조를 막고 물을 맑게 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는 기존의 물고기 방생이 아니라 버드나무를 통해 강가 주변의 생명들을 살리는 새로운 방생 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에 물고기를 놔주지만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물고기를 직접 놔주는 것 못지않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버드나무 심기하는 방생이고, 불교 환경연대의 버드나무 심기 캠페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의 기회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드나무 비록 한 그루밖에 못 심었지만 이게 좀 세상을 변화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나무 심어보는 건데 그 나무 심어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불교 환경연대는 남한강을 시작으로 금강과 영산강, 낙동강에도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과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불교 환경연대. 대중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청와대가 비서실 개편을 단행하고 종교 분야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불회장을 맡았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교체되면서 차기 청불회장 인선이 주목됩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한 청와대가 경제와 소통을 화두로 2기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역사회의 혁신활동을 수렴하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을 각계각층과 소통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아 시민사회 수석실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원로부터 시민사회까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수석실은 대통령이 시민과 만나는 창이라고 강조하면서 종교와 노동, 직능 분야의 접촉면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 원로부터 각계 전반에 청와대가 보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민사회 수석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청와대 불자회 회장을 맡았던 하승창 수석은 5달 만에 교체되면서 청불회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청불회장은 대체로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맡는다는 점에서 동국대 교수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과 독실한 불자인 조현옥 인사수석이 여전히 차기 회장 물망에 있지만 이용선 수석을 비롯해 이번에 문재인 정부 2기 참모진에 기용된 인사들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경제수석에 윤정원 주 OECD 특명 정권대사와 일자리 수석에 정태호 정책기획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경제 분야의 쇄신 의지를 보였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의 소통의 무게를 두고 새 출발을 다짐한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가 앞으로 불교계와 어떻게 상생과 협력을 만들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 경북 영주에 남은 근대 역사문화 공간이 등록문화재가 됩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 제작, 형성 이후 50년이 지난 것이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점 단위로 등록했지만 정부가 선과 면 단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새 도시 근대 공간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등록 예고한 면 단위 문화재는 군산 근대 항만 역사문화공간,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 역사문화 거리입니다. 문화재청이 전통 산사와 향교, 서원 등 문화유산을 활용해 문화재 가치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문화재청은 전통 산사 문화재와 생생 문화재,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야간형 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 공모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전통산사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사찰 소장 성보 문화재를 비롯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해설과 강의, 체험, 공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국립현대미술관 독립법인화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중순쯤 미술관 법인화 검토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를 정보부처 조직기관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사찰들은 주로 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폭우로 천년고찰 가람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져 어떻게 복구할지 막막해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해마다 보게 되는데요. 올해만큼은 미리미리 대비해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6월 27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